적극적으로 레드를 추천을 하셔가지고 눈에 띄면서도 잘 어울리는 레드. 세모난 동그라미고 어려운 걸 저희가 했습니다. 천재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랑 이제 세 번째 함께 한 매장에 나와 있거든요. 오늘 한번 둘러보시고 저희가 어떻게 기획했는지를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추웠는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총괄 브랜딩과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은 이제 고봉진 실장이고요. 브랜딩 팀장을 맡은 정다인입니다. 지금 처음 와보시는 거예요, 혹시? 아니요, 저는 술 먹으러 저는 친구들과 지금 공사 끝나고 처음 와봐가지고 지금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네네. 혹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작업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통 맥주 호프집을 만들어보자 라는 시작점으로 지금 이제 방풍실 때문에 좀 안 보이긴 하는데 강렬한 외부의 레드 컬러라든지 딱 보자마자 아 여기 맥주 맛있게 파는 유럽의 술집이구나 라는 게 좀 직관적으로 잘 보이게끔 디자인을 잡아봤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또 맥주를 직접 만드시잖아요. 정체성을 되게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업체였던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어떤 작품들을 모티브로 한 맥주들을 개발을 하셔가지고 뭐 있었죠? 저기 한여름밤의 꿈이란 저기 포스터가 있거든요. 이제 문학 작품들의 어떤 특색들을 연관을 지어가지고 저희가 포스터랑 라벨링 작업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외부는 보셨으니까 안쪽에 얼마나 저희가 영국 느낌으로 구현을 해놨는지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빨간색 좀 안 본 색깔이긴 해요. 이런 펍 외부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거대하게 빨강을 칠한 업종은 타이어 가게라든가 멀리서 고속도로에서 눈에 잘 띄어야 되는 그런 업종 말고 이런 리테일 쪽에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빨강색을 안 하는 추세이긴 해요. 레드라는 인상이 사람들한테 호불호가 있는 색이기도 해서 간판 규제에서 뭐 제약이 있는 색깔이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영국 런던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 레드 컬러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불러오고 싶었고 적극적으로 레드를 추천을 하셔가지고 의지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의 어떤 목표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따뜻하면서도 너무 쨍하거나 두드러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거리와 녹아들 수 있는 레드를 만들어 볼까. 너무 혼자 이렇게 위용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주는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궁금한 게 그게 말로는 국영수 위주로 공부하면 서울대 간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 실제로 적용했을 때 쓸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색의 절대값은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더 많은 요소로 색을 인지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날의 날씨, 그날의 온도, 기온, 나의 기분, 그리고 조명, 바이오리듬.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무조건 칠을 해봐야 되고 어떤 마감재에 칠해지느냐, 매끈한데 칠해지느냐, 좀 질감이 있는데 칠해지느냐 따라서도 컬러가 갖고 있는 힘이 다르게 발산될 수가 있어요. 제가 좀 걱정했던 게 이제 초입 부분에 두 개의 건물이 있는데 양쪽 다 레드 레인지에 있는 컬러들을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면서도 잘 어울리는 레드. 그러니까 세모난 동그라미고 뭐 그런 이거 어려운 말이. 걸 저희가 했습니다. 그건 그러면- 현장에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돼요. 페인트 조색도 그러면은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편인 거죠? 일단은 컬러칩을 보고 현장에서 이제 발라보는데 현장에서 사실 조색도 많이 해요. 아, 현장에서요? 네, 즉흥적으로? 즉흥적으로. 그러니까 아. 뭐였냐면은 페인트 가게가 같은 넘버를 가져가도 페인트가 다르게 나오고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생산할 때의 컨디션에 따라서 미묘하게 그쵸. 조금씩 달라요. 모든 업체는 더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네. 실제 여기 적용했을 때에 다르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조색을 새롭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폴딩이 아니었죠? 통창이었어요. 혹시 폴딩으로 바꾼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펍의 특성상 야장으로 쓸 수 있는 테라스 공간들이 있었고 여름에 무조건 개방감이 있어야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열기라던가 온도가 전달이 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언제든 진입이 가능하게끔 생각해보면 너무 쉬운 게 보통 일반 소비자분들도 체험을 하실 거예요. 가게를 고를 때 지나가면서 워크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 그런 거를 기준으로 많이 고르게 되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요즘 보통은 글래스 폴딩이라고 이렇게 프레임이 없는 걸 쓰세요. 근데 여기는 일부러 프레임이 있는 걸 썼어요. 그러니까 우드 랩핑을 하고 빈티지스러움과 어울리게끔 해서 요 창호를 선택을 했고 문도 크게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 유리 면적을 최소화하고 싶었어요. 패턴 유리를 넣은 것도 공간 자체가 다 취해 있어야 된다고 느껴지는데 어느 부분이 너무 선명도가 높고 예리한 느낌이면은 정신이 약간 깨요. 윤술 같은 저 느낌들을 전체적으로 공간에 좀 깔리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이런 창호들을 배치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천재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당연하죠. 그럼 이제 안으로 가서 더 얘기를 나눠볼게요. 메뉴판이 바로 보이네요. 메뉴판이 전통적인 영국 느낌을 포인트로 살리고 싶었어요. 원래는 이제 종이 메뉴판이 원형이었고 풀어가지고 이제 외부 메뉴판으로 만든 거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로고 주변에 영국 황실을 상징하는 국기 이런 걸 넣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아 여기는 전통적인 영국 느낌의 공간이구나 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했고 레드 컬러가 외벽의 포인트다 보니까 그거를 포인트로 쓰고 하늘색을 대조를 넣으면은 묘하게 도색 관계에서 오는 이질적인 느낌이 외국스러운 그런 거를 좀 살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컬러를 그렇게 잡았고 저의 가장 큰 목표는 음식이 너무나 맛있어 보여서 시키고 싶게 강조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배치를 했고요. 제가 제일 설렜던 부분이 음식 부분에 트랜디셔널 잉글리시 페어라는 코너가 아예 따로 있어요. 이름만 들어도 약간 설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조를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눈에 잘 보이게 주문을 유도할 수 있게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팀장님이 메뉴판 만들 때마다 항상 연락이 오거든요. 너무 먹고 싶, 너무 배고파. 밤에 작업하잖아요. 맞아. 작업하면서 그래서 미치겠어요. 비슷한 걸 시킵니다. 보니까. 네, 어떻게든 해소는 하고 넘어가는데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기 와서 실제로 먹을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쁩니다. 메뉴. 손흥민 선수 한번. 리뷰하시는 분들 보면 꼭 요 사진 찍고 어. 코멘트를 남기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입구에 일부러 마련한 거예요, 저희가. 기획할 때. 일부러 눈에 자리. 잘 띄라고 유니폼 자리랑 수집하실 와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는 이제 미리 자리를 잡고 시작을 하신 거구나. 맞습니다. 여기 바 테이블이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있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어요? 바텐이 갖는 이국적인 느낌들 있잖아요. 입구에서 보여지는 손님들의 태가 스탠딩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쵸. 서서 있으면은 많이 채워지잖아요. 볼륨감들이. 그런 게 안의 공간을 조금 더 꽉 차 보인다고 생각을 했고. 풍성해 보이고. 네, 풍성해 보이고. 창가가 제일 좋잖아요, 사실은. 창가가 네. 제일 인기 많죠.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나란히 앉으면 앉을 수 있는 좌석의 수가 조금 더 줄어들어요. 자리의 이점을 좀 만끽하게 해주고 싶어서 최대한 많이 앉을 수 있게끔 하면서도 평소 저희가 잡던 것보다 높이 잡았어요. 그러니까요. 의자도 네. 높고 얘도 높은 것 네. 같아요. 서서 먹어도 무리 없을 정도의 맞아요. 높인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사람의 어떤 바 테이블 높이보다 일부러 높이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항상 익숙하지 않은 스케일에서 오는 이국적인 인상들이 있거든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스케일에서 이제 경험을 해주고 싶었고.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기성품이 아니고 다 제작입니다. 다 제작. 네. 의자도 그럼 제작인 거예요? 의자는 제작을 하지 않습니다. 아, 의자는 제작을 원래 아니 제작을 해도 되는데 네. 술집은 의자가 고장이 많이 나거든요. 많이 아. 부서지기도 하고 취객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빨리 같은 제품으로 입고가 가능해야 돼요. 그러네요. 그럼 네. 생각해 보니까 구하기 쉬운 것들을 그냥 넣으시라고 해요. 소모품이니까. 중요해요. 업주분들께 네. 운영적인 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구 욕심이 많다 보니까 너무 예쁘고 비싸고 좋은 거 다 넣고 싶으신데 식기류나 가구나 이런 것들 다 그냥 대체 빨리 가능한 풀이 많은 제품 그리고 그렇게 비싸지 않은 제품 구하라고 얘기를 드리긴 합니다. 하긴 뭐 1, 2는 할 게 아니고 저희는 어차피 그쵸. 길게 운영하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니까 네. 술집을 하실 때 다리가 튼튼해야 돼요. 가구를 고를 때 가구를 고를 때 아. 카페는 조금 괜찮아요. 근데 네. 술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를 편안하고 이렇게 널브러져서 계시잖아요. 뭐 술 취해서 거칠게 그쵸. 의자를 당긴다던가 뭐 땡동도 든다던가. 거칠어지니까 예뻐가지고 원프레임으로 디귿자로 되는 그런 아. 데들 있잖아요. 금방 망가져요. 최대한 다리가 굵직하고 튼튼해 보이는 제품들 위주로 망가져도 고르시면. 금방 주문할 수 있는 그쵸. 거 위주로.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디자인을 하실 때는 컴퓨터로 디자인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현장에서 그 디자인이 원하는 만큼 구현이 실제로 되고 그게 소비자들한테 전달이 되기까지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저희 시공팀하고 소통을 좀 하면서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하고 관련돼서 에피소드 같은 거 너무 있으실까요? 많아요.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요? 3D 프로그램으로 이제 작업을 하면은 저희도 놓치는 부분이 버드뷰라고 하죠. 날아다니는 뷰로 보면서 360도를 돌려가며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휴먼 스케일을 놓칠 때가 가끔 있어요. 실제 이제 저희가 잡았던 것보다 조명이나 가구가 큰 게 들어온다든지 작게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체크를 계속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현장팀하고 저희랑 계속 조율하는 부분은 특히 조명의 높이들이 되게 많아요. 얘도 좀 낮게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보던 익숙한 높이가 아닌데. 눈뽕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키가 작기 때문에 제 키로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그쵸. 저의 휴먼 스케일로 손잡이 높이라든지 선반 높이나 조명 높이들을 제 기준으로 잡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현장 친구들은 키가 크다 보니까 저보다 계속 저한테 사진을 보내요. 실장이 머리가 닿는데요. 제가 경험을 했을 때는 조명들이 낮게 달수록 조금 더 공간을 눌러주는 안정감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더 아늑해지고 더 서로의 거리가 좀 친밀하게 느껴지는 정서적인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맞습니다. 그 조명의 바운더리 안에가 이제 우리의 구역을 정해주는 거죠. 이 조명이 빛이 닿는 공간이. 그러니까 이 테이블로 치면은 이런 느낌에 모이게 되는 조명 거죠. 안에 예.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시각적인 어떤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셈인 거네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더 위에 있다고 하면은 이 확산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 공간 내 공간이 구분이 안 돼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꾸 핀라이트를 하고 테이블 위만 비추는 게 이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의 친밀감을 높여주는 측면이 이제 조명이 공간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약간 소개팅? 소개팅은 조금 부끄럽고 약간 더 친해져서 소개팅하고 애프터 한 2, 3회차 정도에 데려오기 좋은 그런 무드?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요거 아치 높이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 정도 높이가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그냥 넓은 홀의 공간이었는데 공간 구분을 할 때 저는 기둥을 좀 좋아하긴 하는 편이거든요. 아니 근데 좀 많이 본 거 생각해 보니까 근데 저는 뭐였냐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벽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하철에 생각해 보시면 맞아요. 약간 기다릴 때 이런 데서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이러고 싶잖아요. 네, 그게 심리적으로 안정감, 내 측면이 막혀 있다라는 안정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술도 더 많이 먹고 음식도 더 많이 먹는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모든 건 약간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네요. 내가 이 그쵸. 공간에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만들어 주자. 그래서 이제 이 높이 같은 경우는 저는 현장 친구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듣는 편이기는 해요. 전화가 와요. 실장 이거 너무 낮은 것 같은데요? 너무 높은 것 굉장히 같은데요? 수평적인 관계를 약간 구축해 놓으신 것 같아요. 약간 제가 밑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보는 눈을 팀원들끼리 레벨을 맞춰 놓는 편입니다. 다 같이 이 정도 높이는 협의가 가능한, 서로 다 만족을 하는 거를 맞춰놨어요. 시공을 저희가 따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현장에서 감리자가 보는 체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없는 거예요. 디자인한 사람 따로, 시공하는 사람 따로 그쵸. 분리됐을 때를 말씀하시는 그쵸. 거죠. 색깔처럼 치수도 절대적 치수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1.8m 높이라도 어떤 공간에서는 그게 합리적이고 어떤 공간에서 비합리적이거든요. 그거를 현장 감리자들이 봐주어야 돼요. 굉장히 감각이 있는 현장 감리자들, 저희 팀 같은 유기적으로 많이 대화를 하고 현장 사진을 서로 엄청 주고받는 편입니다. 그거를 봐주고 소통을 해야 퀄리티가 높은 공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실내 들어와가지고 쭉 얘기 나누고 있잖아요. 한번 휙 봐도 목재 비율이 되게 높은 걸로 보이거든요. 혹시 목재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쓰신 이유가 있을까요? 종로점 2층에 있는 구성들을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하되 디테일들을 좀 변주를 줬어요. 종로점 2층 같은 경우에는 단일 일자 허리 몰딩으로만 돌아가 있어요. 여기는 조금 더 볼륨감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러 꺾어서 조금 더 동적인 이미지를 주려고 했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요. 목재를 선택할 때 보통은 수제로 무언가를 만들 때 목재를 넣어요. 어디서 제품에서 뭘 받아온다? 그럼 금속을 씁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금속 타일 쓰는 데들이 이제 프랜차이즈라던가 편의점이라던가 이런 데잖아요. 근데 수제로 갈수록 돌이나 목재를 씁니다.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소스를 다 수제로 만들고 음식의 퀄리티라든지 히스토리나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명확하게 있을 경우 조금 더 이런 자연적인 소재를 쓰면은 그 신뢰감하고도 연결이 좀 돼요.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알게 모르게 다 연결을 그쵸. 시켜주는 거네요. 브랜딩의 전체적인 톤과 흐름을. 맞습니다. 소비자분들이 명확하게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본능적으로 그냥 느끼는 거예요.
초크 아트가 되게 눈에 많이 띄거든요. 공간의 분위기를 잡아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를 기획하게 되신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초크보드가 되게 많아요. 보통 메뉴를 쓰는데 실제 초크보드의 어떤 기능은 메뉴 정보 전달이라기보다는 어떤 분위기의 전달이거든요. 메뉴판은 이제 팀장님 제작하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거를 읽진 않아요. 사람들이 읽지는 못하는데 원래 이제 의도는 뭐였냐면은 이쪽 주방 벽체들을 최대한 초크보드로 제작을 한 다음에 썼다 지웠다 해서 오랜 좀 시간의 흔적이 묻은 그런 낡은 느낌들이 자연스럽게 쌓아가게끔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깨끗하게 닦지 않아도 되니까 그때 이제 시즌 메뉴라던가 새로운 맥주가 들어왔을 때 바꿔서 써보자. 젊은 분위기도 나고 자유분방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담아보려고 초크 아트를 좀 메인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팁을 좀 드리면 일단은 청소가 좀 편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이 지저분하거든요, 술집이. 무조건 이제 1번으로 청소가 간편한 마감재들을 고르시는 게 예산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런데 적은 예산으로 펍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거를 선택하고 어떤 거에서 조금 힘을 빼는 게 좋은지 시장님의 의견이 있을까요? 용산이라는 상권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무조건 저는 파사드인 것 같습니다. 용산같이 굉장히 변화에 민감하고 다양한 취향이 있는 하플 지역의 경우 무조건 저는 한 70%는 파사드에서 판가름이 난다라고 보거든요. 얼마나 차별화되는 인상을 갖고 있느냐가 성공하는 브랜드가 될 것이냐에 대한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을 하고 비용이 있다고 하면은 전부 파사드에 투자를 하십시오. 근데 그 파사드에 투자라는 게 돈을 많이 들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노력을 많이 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최대한 잘 안 되는 가게들, 잘 되는 가게들을 계속 많이 보시고 같은 상권에서 걸어다니면서 보시고 분석을 하셔가지고 적용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최대한 파사드에 힘을 줘라. 분석이 하기 힘드시면 저희한테 오시면 됩니다. 대리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셰익스비어 종로 1호점하고 2호점 운영 중인 김종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랑은 되게 또 인연이 오래 되셨잖아요. 그럼요. 코로나 네네. 때부터 우리 박 대표님 만나서 네.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네요. 네. 저희도 항상 셰익스피어 프로젝트 하면 너무 재밌고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워낙 인사이트도 많이 주시고 작업할 때마다 항상 기대되고 설레고 네. 이번에도 너무 잘 나와서 네. 너무 기분이 좋네요. 용산 쪽으로 확장을 하시기가 어려운 결심이셨을 것 같은데 워낙 격전지잖아요. 네. 그때 한번 고민했던 거나 이뤄내신 어떤 결과나 이런 것들을 좀 용리단과 이제 하이브 보통 건너편이라고 얘기하는데 박 대표님과 고 실장님과 오랜 기간 이쪽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왔고 관심 있게 꽤 오래 봤죠. 한 1년 넘게 보다가 이쪽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종로보다는 젊다. 젊은 친구들한테 저희 셰익스비어가 어떻게 비춰질지 되게 궁금했고 이쪽으로 오면 오히려 더 잘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뢰를 드렸을 때 박 대표님과 고 실장이 흔쾌히 또 마침 장소도 시기적으로 맞아서 용산점 프로젝트는 물 흐르듯이 잘 이렇게 흘러온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손님들 반응이나 이런 것도 좀 종로점이 있었기 때문에 2호점이라는 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새롭게 접해 보시면서 역시 이제 영국에 온 것 같다. 메뉴도 그렇고 인테리어에서 느껴지시듯이 제가 영국에 있는 펍 요거를 한국 분들에 맞게 조금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실장님하고 의논을 많이 해서 이렇게 했듯이 한국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도 편하고 너무 좋다. 저희는 굉장히 심플하게 그렇게 풀어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더 이런 부분들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운영도 너무 잘 하시고 영국도 자주 가셔서 소품도 많이 갖고 오시고 종로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광고도 찍었잖아요. 네, 프리미어리그 기네스에서 네. 스코틀랜드 본사에서 오셔서 작년 여름에 스태프분들 한 200~300명 오셔가지고서 작년 프리미어리그 광고가 네. 중간중간에 나갈 때마다 저희 매장에 이렇게 잘 나가서 네.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저도 얘기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예. 네, 많이 감명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3호점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욕심은 내고 싶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심플하고 젊게 그거는 이제 고 실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다음 지역을 잘- 또 염두에 잘 두고 만들어 계시는 거죠? 봐야죠. 네. 손흥민 선수랑 유니폼 관계가 있으시죠?
둘째 아이가 영국에서 지금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영국이란 나라와 연관이 돼 있는데 영국에서 있는 분들이 축구장을 갈 수밖에 없는 문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도 하필 손흥민이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온 때에 학업을 시작해서 축구장 갔다가 우연하게 사인 받을 기회가 생겨서 선호장 받았나 봐요. 그래서 하나는 종로에, 하나는 여기에, 하나 보관하고 있는 건 제가 3호점에 쓸 생각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용산 워낙 격전지잖아요. 저 뒤편에 아이파크몰 용산역이 있고 LG U 플러스 건물도 있고 되게 네네. 직장인들 많은 맞아요, 오피스 맞아요. 상권 노포 같은 가게들도 있고 굉장히 힙하게 브랜딩을 해놓은 가게들도 섞여 있어서 골목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춥거나 피곤할 때 노포를 가고 싶지 않아요. 딱 오늘처럼 퇴근하고 오는 길 편안한 자리 가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뭐 하나의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대로변보다 한 골목 안에 들어간 데를 항상 좋아하거든요. 숨겨져 있는 그런 데 찾아내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셰익스피어 용산점을 둘러봤는데 최대한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추가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고 또 다음 프로젝트에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